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죠.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3도로 출발해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한낮에는 16도까지 기온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주말에도 기온 비슷해서 일교차 크겠고요. 일요일 늦은 오후에만 약간의 비 소식 있습니다. 길고 치열했던 시간들을 잘 견뎌온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모쪼록 좋은 결과 얻으시고 즐거운 주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 횡성군에 보다 적극적인 결혼 장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요. 횡성 3.1공원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 모범 도시숲에 선정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1월 1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국립공원이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설악동에서 울산바위와 소공원에서 비선대, 주전골 계곡 등을 제외한 대부분 고지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과 태백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도 같은 기간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영월군이 지역 주민 50여 명에게 드론 조종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월 드론 비행교육원 수강을 위한 교육비를 15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48명이 드론 조종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영월군은 2021년부터 주민 대상 드론 조종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시립미술관의 안정적 운영과 전시물 확보를 위해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쯤 원주시립미술관 미술품, 미술기록물 구입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기금은 시비와 기부금으로 충당돼 내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원주시립미술관은 2027년까지 200여억 원을 들여 원주시 태장동에 지어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군의 혼인 건수가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최근 열린 횡성군 의회에서 제기됐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은숙 횡성군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네, 자 최근에 열린 횡성군 의회 임시회에서 횡성군 인구 정책의 핵심은 결혼 장려에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이번 발언을 하시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요. 우리나라 그 농어촌 지역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또 인구 감소에 있어서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출산이나 양육 관련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그에 앞서서 결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결혼 인구가 많아져야 그 다음이 출산과 양육이 이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결혼해서 출산이 장려되는 그런 선순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 문제가 강원도의 여러 지자체가 직면한 과제죠. 횡성군 역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현재 횡성군의 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우리 횡성군은요. 이미 2008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소구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인구 소멸 지수가 0.19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에서 그 횡성군 전체 인구가 45,800여 명인데요. 이 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17,500여 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출생아 수가 200명 밑으로 내려간 지도 수년이 되었습니다. 즉 출생아 수는 점점 적어지고 있고요. 노령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기와 또 인구 소멸 지수, 출생아 수 등등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통계가 말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자료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18년 174건에서 2023년에는 125건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이처럼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커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 생각으로는요,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대에서는 결혼은 살아가면서 그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현재 그 청년층의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23년도 횡성군 사회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미혼층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17.7%, 적절한 배우자의 부재가 17.5%, 자유제약이 17.4%로 꼽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결혼에 필요한 주거 공간 마련 등에 드는 그런 자금이 부족하고 또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어서 적절한 배우자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인식 자체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또 경제적인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횡성군의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출산만 장려하는 정책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 단순히 출산만 정의하는 정책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제 출산 장려금을 높여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출산 장려금을 단기적으로 그렇게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의 사각지대가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 결혼 장려금이나 예식 지원 등 다양한 결혼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횡성군의 현행 정책은 그럼 좀 어떤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그 결혼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이미 결혼 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일례로 정성군에서는 2026년부터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죠. 반면에 우리 군은 출산이나 양육을 계층별로 115개의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인 단계 직접 지원 정책은 딱 한 개의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타 지자체처럼 결혼 장려금 지급 및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앞서 이야기 나눈 부분 중에 횡성군 의회 임시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특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 2025년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는 유일하게 혼인 단계 직접 지원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있지만 작년에 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군에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줄어들었거나 또는 신혼부부가 마땅히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부족해서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신혼부부가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우리 군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로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는 가정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 군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네. 또 앞서서 이제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 어쨌든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네. 조성돼야 하는 부분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천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현재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계획이 돼 있죠. 네. 사업이 좀 더 확장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실까요? 네. 현재 우리 군 우천면에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근로자의 그 주거확충 및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80세대의 그 규모를 가진 통합 임대주택이 이제 준비 중인데 예. 이 완공되기 전에요. 미리 입주 수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계획보다 남는 그런 세대가 있다면 완공 후에 공실로 비워둘 것이 아니라 대상을 신혼부부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의 문화 또 교통 그런 편의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결국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은 단순히 혼인율만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네. 지역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일 텐데요. 그럼 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와 함께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면 간략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인구 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 즉 청년들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하여서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그 일자리 창출도 하고 청년 상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요.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들의 신혼부부용 그 공공임대주택의 그 확대와 또 문화예술, 또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도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제 공공보육의 그 확대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 통해서 돌봄, 양육 이런 여건 개선에도 힘써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 간단하게 드리자면 우리 행성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이제 초입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요.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올 한 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절기 건강히 하시고 따뜻한 겨울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횡성군 의회 김은숙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횡성군의 3.1공원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됐는데요. 전국 27곳 중 단 6곳만이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소식은 횡성군민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우선 모범 도시숲이 어떤 숲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모범 도시숲은 도시숲 관련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전국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도시숲 분야 전문가들이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2022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은 도시숲의 위치와 규모, 적합성과 안전성, 유지관리, 주민 참여와 만족도, 다양한 홍보활동과 전담 조직 운영관리 등 총 6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요. 올해 전국에서 총 27개소가 응모해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18개소를 선정한 후 2차 현장 심사와 3차 종합 심사를 거쳐서 최종 6개소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횡성의 3.1공원은 인증 기준 6개 항목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내 중심부의 위치에 어디서나 1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기존 노령 수목 보존과 전담 관리인 연중 배치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시민단체, 지역 공동체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모든 평가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청 산림복지과 박종철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들었을 때는 매우 기뻤고요. 나름대로 매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라 생각하고 횡성의 3.1공원이 전국에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는 명품 도시숲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3.1공원은 조성된 지 벌써 1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민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속의 숲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였고 조성 이후 그동안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담 관리인 1명을 연중 고정 배치하였고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한 결과가 2016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우수상과 지난해 3+10이라는 도시숲을 주제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되는 영광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3.1공원이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도 선정된 바 있고요. 건강 증진형 도시숲이라고 불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네, 산림청이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숲을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 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참여형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요. 네. 횡성 3.1공원 도시숲은 주민건강 증진형으로 선정됐습니다. 3.1공원은 산책로, 황토 맨발 걷기길, 운동시설, 야외 공연장, 생태 연못, 벽천 폭포 등 휴식과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300년 넘은 느티나무 보호수와 종각, 정자 같은 전통 구조물도 함께 어우러져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숲 프로그램을 비롯해 복지기관, 종교단체, 동아리의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은 이곳이 역사 문화 도시숲으로서의 정체성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원 안에는 독립선언문 조형물과 충운탑, 3.1 운동기념비,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 등 항일운동 관련 조형물이 다수 자리하고 있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동시에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횡성군청 산림녹지과 박종철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횡성군은 인구 4만 6천의 작은 농촌군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생활권 주변의 도시숲이나 생활숲 등 산림 휴양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도시숲 등 생활권 숲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와 더불어 관련 예산도 꾸준히 확보하여 좀 더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우수상,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모범 도시숲 선정 등 각종 수상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하여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 도시숲으로 유지해 나갈 생각이고요. 행성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전국을 대표하는 도시숲인 만큼 3.1공원을 꼭 한 번씩 방문하셔서 잠시라도 명품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횡성 3.1공원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맘때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김장인데 평창에서 고랭지 김장 축제가 한창이라고요. 네, 지난 5일 개막한 축제가 오늘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지난해 축제에서는 열흘간의 축제 기간에 약 4만 명이 방문하셔서 절임 배추 190톤이 소비되며 평창 고랭지 배추의 맛과 품질을 널리 알렸죠. 네. 이 매년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 배추는 모두 평창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로 김장이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축제 현장에서는 김치를 직접 버무리는 김장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배추 김장 체험은 10kg에 68,000원, 알타리 김장 체험은 7kg에 70,000원이고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체험으로 해양 심층수 소금을 이용해 절임 배추를 사용하는 프리미엄 김장 체험은 10kg에 7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김장 체험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김장을 버무려서 바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KTX를 이용해 방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 현장에서 택배 발송도 가능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웃음이 오가고 갓 버무린 김치의 매콤한 향이 바람에 실려 퍼지는 이번 축제에서 맛있는 추억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평창의 대표적인 김장 축제 소식이었고요. 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원주 지역 문화유산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박물관이 원주를 떠났던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특별전 부르지연 돌아온 원주 문화유산을 개최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특별전은 과거 원주 문화의 일부였으나 현재는 본래의 자리를 떠난 문화유산에 관한 기록과 이야기를 다룹니다. 국내 다른 지역 및 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과 역사적 의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특히 강원 가명에서 간행된 57종의 고서 목록과 내용이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되고요. 또 1916년 소초면 흥량리에서 발견됐지만 일제강점기 혼란 속에서 공주로 이관된 뒤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국립공주박물관 소장의 고려 동종을 특별 대여해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전시는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차 전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 제2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2차 전시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박물관 전시실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원주에서는 내년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기대작을 연극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공연예술 창작그룹 리즈 프로젝트가 오는 15일과 16일 원주 소공연장 비도로에서 연극 맨 끝줄 소년을 공연하는 건데요. 스페인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은 탄탄하고 매력적인 스토리 라인을 갖추고 있고 넷플릭스 시리즈로도 제작돼서 내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무대 연출도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일관성, 의식의 경계를 상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대를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무대 위에 최소한의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여백을 채우며 다채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예, 또 끝으로 전시 소식 하나 더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표고연 그림일기 작가의 개인전 나의 하루 나의 이야기가 내일까지 원주 갤러리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일상에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매일 컴퓨터로 일기를 쓰고 그중 일부를 그림으로 옮기는데 이 수묵으로 표현된 작품은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요즘에는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 일기를 써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 네. 이 표 작가의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일기를 보면서 잠시나마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고요. 내일은 박다연 진행자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